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에서 지역 업체들이 외면받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만금 개발청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구로까지 선정돼 집중 육성됐던 고창 복분자가 불과 10년 만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들여다봅니다. 불법 조업 혐의로 몰수된 중국 어선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폐선 처리됐습니다. 해경은 몰수 어선 폐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낮부터 대체로 맑겠으며 서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이 줄줄이 외지업체 차지가 되면서 발주처인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속한 새만금 사업 추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5,2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지역 경제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도내 건설업계의 참여 지분은 10%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 연말 입찰을 앞두고 구성된 대기업 컨소시움에 전북 업체는 있는 둥 마는 둥 전남이나 충남 업체에도 밀릴 정도입니다. 지역 업체의 가점이 전혀 없는 입찰 공고, 과거 농어촌공사가 발주할 때보다 지역 업체 배려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어촌공사는요, 가능한 한 지역 업체를 배려를 해가지고 40% 가깝게 입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는데 새만금 개발청은요, 그런 노력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개발청은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고 항변하지만 국토교통부 외청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요청도 해봤지만 부처 간의 업무 조정 같은 큰 그림 그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새만금청은 국토부의 외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이 각 부처 불러 모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 조정을 하면 각 부처에서 웃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까지 개발청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각 부처를 지휘했던 것이 전북의 이익을 위해 낫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개발청은 청장은 전북의 이익이 되는가? 또 전북의 좀이라도 이익을 대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가? 정부가 직접 나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투자도 유치하겠다고 만든 새만금 개발청. 권한 없는 외청에 불과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개발의 속도만 더뎌지고 지역 경제에도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을 낸 김관영 의원이 이를 안종범 전 수석과 논의했다면 내국인 카지노가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수단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도박장 저지 군산 범시민 대책위도 김관영 의원을 향해 청와대처럼 명예훼손 운운하며 언론사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진실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 시국회의는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 충경도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전북도민 총걸규를 개최하며 같은 날 군산과 익산, 정읍에서 열리는 집회 인원을 포함해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 참가단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범국민 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전농 전북도 연맹도 농기계와 화물차 등 500여 대를 몰고 상경투쟁에 나섭니다. 지역 특구로 선정되면서 복분자 메카를 꿈꾸던 고창군이 이제는 대체 작물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어가 말처럼 쉽지 않은 농업 정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요강이 뒤집힌다는 복분자의 스토리텔링에 힘입어 주산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 고창군. 2005년에는 참여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지역 특구로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복분자 메카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생산 면적은 기하급수로 늘었고 특히
대표적 가공 제품인 복분자주는 독보적인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관내 생산 공장만 9개가 성업을 이뤘습니다. 민관이 모두 나서 설비 투자를 거듭하면서 수백억대 복분자주 시장이 형성될 즈음 기다렸다는 듯 대기업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보혜는 제품을 내놓자마자 시장 점유율 50%를 독식했고 뒤이어 국순당과 부산 등 주류 업체는 막강한 자본과 홍보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싸움. 한때 전국 복분자 시장의 34%를 점했던 지역의 한 업체. 현재 매출은 5분의 1 토막이 났고 공장은 일주일에 하루 가동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백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겨우 개척한 복분자주 시장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하고 유통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서 2005년 말부터 급속도로 이제 잠식이 되기 시작했죠. 이제. 생과일이나 기타 가공식품으로서 복분자 수요가 유지되면서 생산 농가의 사정은 그나마 나았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2010년 이후 농업 강국들과 잇따라 FTA가 발효되면서 효능이 훨씬 좋다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아로니아 등 수입 배류류들의 역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환경의 변화를 견디지 못한 상당수 농가들은 이처럼 복분자를 걷어내고 폐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를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건데 뭔가 이게 이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지난 2012년 867헥타에 달했던 고창관 내 복분자 재배 면적은 올해 572헥타로 급감했고 10,000원을 훌쩍 넘던 수매 가격은 5,000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복분자 특구 지정 10년,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고창군의 결론은 이제 생산을 줄이고 대체 작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복분자 농가는 더욱더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복분자 작목 전환으로 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변덕스럽기까지 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고창 복분자의 사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어가 말처럼 쉽게 농업 정책에 접목될 수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익산 약초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0년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1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지난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32살 최모 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최 씨와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진범 조사의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삼례 나라 슈퍼 사건과 익산 약초노거리 사건의 잇단 무죄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인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밟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에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몰수됐던 중국 어선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체돼 폐선 처리됐습니다. 몰수 어선이 다시 불법 조업에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조치인데요.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선박 해체장. 굴삭기가 대형 중국 어선 한 척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군산 앞바다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몰수된 중국 어선입니다. 해경은 법원 판결을 거쳐 선박 해체를 조건으로 이 배를 민간 기업에 매각했고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몰수한 중국 어선을 폐선 처리한 건 이번이 국내에선 처음입니다. 이는 해경에 압수됐던 중국 어선들이 다시 불법 조업에 사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폐선 처리라는 강경한 대응을 통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몰수 어선을 모두 해체하는 강경 대응으로
서해에서 해양 주권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임실과 정읍이 1년 이상 갈등을 빚었던 옥정호 개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옥정호 주변의 수변 개발은 시작하고 수면 개발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 영향을 감안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정호 개발을 둘러싸고 1년 이상 접점을 찾지 못했던 임실군과 정읍시가 전라북도 중재로 개발 방향과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옥정호 주변, 즉 수변 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이번 합의로 정읍시가 추진해온 구절초 지방정원과 산내 잠금마을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 임실군의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등 6개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옥정호 수역의 수자원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보존에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지난해 5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때 정읍, 임실, 순창은 상생협력선언을 했지만 옥정호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읍, 임실의 수변개발 사업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갈등이 길어지자 전라북도가 수변과 수면 개발을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제안했고 두 지자체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갈등의 핵심인 수면 개발 시 수질 영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용역비를 대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위해 도와 각 시군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시빈협의체를 구성해 수면 개발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지역에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할 그 수변 개발 이 문제가 지금 완전히 울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미룰 수가 없고 상생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갈등 때문에 1년 이상 미뤄진 사업들은 이번 합의로 돌파구를 찾았지만 2년 뒤 나올 수면개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여전히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산 대비 성과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도입회는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 대안 심사에서 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만 종료되면 퇴사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기술 창업 분야도 지원 기업이 12개에 그치는 등 예산 편성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올해 도비 10억 원이 투입됐으며 내년 예산 증액이 추진되다 최순실 관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증액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전주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일하는 주민 감시요원 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명은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전주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일하는 주민 감시 요원이 법적 기준보다 8명이 초과돼 연간 3, 4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인원 조정을 위해선 주민들과 맺은 피해 보상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법적 기준에 맞게 고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내 농업 인구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65세 이상 농업인은 오히려 늘어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농업 인구는 22만 7천 명으로 지난 20년 새 25만 명이 줄어 5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농업 인구는 9만 2천 명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15%가 증가했고 경지 면적은 20만 헥타르로 11%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읍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직행버스가 운행됩니다. 정읍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내년 2월부터 매일 왕복 3차례 정읍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직행버스 운행 승인을 받고 운행 시간과 요금을 시외버스 업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 신설로 그동안 공항 접근이 쉽지 않았던 부안과 고창뿐 아니라 전남 장성과 영광 주민들도 정읍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는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위원회 설치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어제 열린 삼락농정 포럼에서 지역 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 김종환 전무이사는 전북 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발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쌀 자조금, 발전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북연구원과 농업기술원, 대학 등과 연계한 전북 쌀 정책 연구 전문가 확보와 육성, 쌀 브랜드 정책 확대와 강화 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남원시가 전남 곡성군과 관광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청자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진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권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관광 분야 상생 발전을 위해 전남 곡성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광활루원과 춘향 테마파크, 곡성 기차마을에 당일 입장권을 제시할 경우 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돼 두 자치단체 간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남원 광활루원과 곡성군 기차마을의 상호 연계 할인을 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자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지난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서는 국내 대표 초기 청자 가마토로 주목받고 있는 지난 도통리의 발굴조사 성과와 초기 청자의 멋을 알리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0세기에서 11세기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자를 생산했던 초기 청자의 멋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창군이 팔덕면 구룡리에 57억 원을 들여 2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승마장을 준공해 내년부터 강천산과 고추장 민속마을을 잇는 체험 관광 코스로 본격 운영됩니다. 정읍시가 신태인의 국제규격의 축구장을 준공했습니다.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된 축구장은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유소년 경기장을 포함한 국제규격으로 시설돼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전지훈련지로도 각광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장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축구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완주군이 도내 기초단체 최초로 정부의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민원 접근성과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시상식에서 완주군은 민원 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와 건축 설계 무료 상담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한관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 춤의 거장 고 임해방의 유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오는 27일부터 엽니다. 국악과 클래식으로 꾸며진 공연 해화가 모레 한국 소리문화의 전장에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영상물로 제작돼 모레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상영됩니다. 우리 전통 타악과 남미 안데스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콘서트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극단 창작극회가 셰익스피어의 삶을 조명한 연극을 모레까지 무대에 올립니다. 도내 전략 신산업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전북 미래산업 청년채용 체험 페스티벌이 오늘 도청에서 열립니다. 김장 배추와 양념 채소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오늘과 내일 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 금암도서관은 오늘 수험생을 위한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라북도립 여성중고등학교는 오늘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학습 발표회를 갖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는 30일까지 전북의 근현대사와 닭과 관련된 자료, 유물 등 시민 소장품을 접수받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낮부터 대체로 맑겠으며 서해안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8도, 무주 6도 등 6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